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관위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전 총리가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했다면서 황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의 황교안 전 총리 고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한국 언론은 황교안 전 총리의 반박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의 선관위 고발 방침은 거의 보도하지 않아 극심한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명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선관위의 움직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밝힐 때는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A씨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번에 고발한 인사는 황교안 전 총리가 확실시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주요 일간지에 8차례에 걸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면서 사전투표를 해서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선관위 쪽의 논리입니다.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는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따르면 또 황 총리는 일간지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광고를 4차례 게재했으며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국이 추가 대응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역시 선관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A씨가, 그러니까 이 A씨는 황교안 총리로 확인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A씨가 지난 대선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관위 측이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선관위의 입을 빌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지만 3구 대선을 앞둔 3월 초에도 황교안 전 총리와 4.15 국토본 대표인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아닌 서울선관위는 당시 공병호TV를 운영하고 있는 공병호 박사를 비슷한 혐의로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이어서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황교안 전 총리를 고발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는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공병호 박사 이렇게 3명이 고발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현재까지는 황교안 전 총리만 고발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고발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로서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황 총리는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6.28 인천 연수원 재검표 이후 그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해오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를 만들어서 대표를 맡으면서 각종 4.15 총선 등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과 부정선거 방지 운동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중앙선관위원장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겸 대법관이죠. 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부방대를 이끌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 앞에서 매일 아침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서 결국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직을 물러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로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그야말로 눈에 가시 중에 가시고 아주 거슬리는 존재일 것입니다.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는 25일 오전 9시쯤부터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5일 오전 9시경 선관위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SNS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를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한 혐의라고 합니다. 제가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네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당일 투표하시라고 했습니다. 왜 당일 투표날을 공휴일로까지 정한 겁니까? 그날 직장도 쉬고 투표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당일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겁니까? 이거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진짜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의 도장란에 사인, 그러니까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러한 법을 어기고 자신들이 멋대로 공직선거 사무 편람을 만들어 동읍 면이름과 투표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투표관리관 이름을 새긴 가짜 도장을 만들어 배부하라고 했습니다. 엄연히 공직선거법이라는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상위법을 어기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사무 편람을 만든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법을 어기며 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법도 모르는 자들이 불법적 하위 규정을 만들어 본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황교안 전 총리는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 그것도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안검사를 오랫동안 했죠. 선거사범과 간첩을 다루는 공안검사를 오래 했고 법무장관을 지냈고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제1야당 총재를 지낸 법률 전문가이면서 아주 정치인으로도 무게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엉터리 사무 편람을 만들었을까요?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사용하고 투표 후 가져가면 선관위가 가짜표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괄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도장을 선관위가 회수까지 해가는 현 상황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짜표를 양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검표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가짜표들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선관위가 저를 고발한 고발장이 도착하는 즉시 저는 저를 고발한 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저와 부방대 그리고 부정선거와 싸우는 시민들은 지금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작은 물 맷돌 하나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뚜벅뚜벅 정의의 길, 진실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선관위가 황교안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가 선관위를 비판하면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내용,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언론의 보도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황교안 전 총리를 고발한 소식은 어제, 그러니까 5월 24일 오후부터 전해졌습니다. 거의 전 언론에 선관위의 논리를 그대로 빌어서 선관위 논리를 소개하면서 선관위가 황교안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한 내용을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황교안 이렇게 검색을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황교안 전 총리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도 보도를 해야 그게 최소한의 균형이 있는 그런 보도일 것입니다. 백보양보에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선관위 쪽에서 나온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25일
오늘 오전 9시경부터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황교안 총리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꽤 상세한 내용이.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선관위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밝힌 이 내용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황교안 총리의 이 반박문은 보도를 해야 정상입니다. 더구나 어제 저녁에 일방적으로 선관위발 기사만 쏟아내서 선관위 논리만 사실상 홍보 또는 선전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종의 반대 입장에 있는 황교안 총리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대체로 25일 오후 3시 30분경입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기 위해 들어오기 직전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포털에 황교안 검색해서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황교안 총리의 반박 입장문이 나왔는데 오후 3시 반,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지금 6시간 반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황교안 전 총리의 반박문을 보도한 언론사는 대한민국에 적어도 포털에 확인될 수 있는 언론사 중에는 한국면세뉴스라는 언론 매체, 조그만 언론 매체겠죠. 면세뉴스 하면 아마 전문직 계통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한국면세뉴스의 기사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 이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이거 썩은 언론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차례 한국 언론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17년에 탄핵정변 때 그 엉터리 이 보도들, 그리고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 때 노골적인 이준석 밀어주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그 보도, 또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2021년 6.28 인천 연수원 재검표 이후에 각종 이상한 표들이 쏟아지고 하는데도 거의 보도 안 하고 깔아뭉개고 있는 것. 최근에도 지난 5월 23일 대법원에서 열린 인천 연수원 선거 무효 소송의 결심 공판, 정인신문과 최종 변론이 있었던 그 결심 공판에서 바로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던 그 투표소에 투표관리관 공무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것은 본 적도 없고 찍은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했는데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깔아뭉갠 한국 언론. 이건 정말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한국 언론은 이거는 정말 완전히 이 정도면 병들어도 단단히 병들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이상 대한민국의 언론계에 종사했고 상당히 인정받는 언론사에서 아주 제대로 정통 과정을 밟아봤습니다. 사회부 기자, 경제부 기자,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의 동아일보 경제부 차장, 경제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국장 논설위원까지 거친 그런 언론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언론의 4.15 총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방식은 이건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쪽에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가령 지난 5월 23일 대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온 증인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론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소위 좌파 언론은 내가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명색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좀 되는 신문들, 연합뉴스, 적어도 각종 방송들 중에 지금 아직까지 공중파, KBS, MBC 저런 것들이야 좌파들이 다 장하고 있는 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종편들, 그리고 적어도 인터넷 신문 몇 개 소위 우파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몇 군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는 보도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이 이 정도면 이건 병든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들어오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면서 놀라고 화가 나서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언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